안녕하세요. 저는 두근두근 놀이 수업, 두근두근 운동장놀이, 토닥토닥 교실놀이, 교실 속 평화놀이, 헛쌤의 수업놀이, 헛쌤의 짬짬이 교실놀이, 아이들을 사로잡는 교실놀이 등 놀이를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교실을 꿈꾸는 서울 강일초교사 하승환입니다. 저는 수많은 놀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놀이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단연 첫 번째는 몰라서요. 그건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는 줄 아세요? 27.2%는 놀이를 하고 싶은데 진도를 못 나가서요. 세 번째는 놀이를 하고 싶은데 애들이 미쳐 날뛰는 꼴을 보고 나선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놀이의 초점을 정했습니다. 진도를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차분하게 경쟁적이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놀이. 그 수많은 놀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으로 텔레폰 퀴즈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놀이입니다. 이 놀이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모둠별로 골든벨판과 마카 지우개를 준비합니다. 각 모둠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각 모둠에서 사회공부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뽑아줄래요? 당연히 제일 잘하는 아이를 뽑겠죠. 이 아이들이 복도로 나갑니다. 5분의 시간 동안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와 또 적절한 영상이 있다면 영상 등을 활용해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가르칩니다. 5분이 지나서 복도에 나갔던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옵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당연하죠.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기억을 살려 친구를 가르칩니다. 친구를 가르치면 메타인지가 작동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가 끝나면 골든벨판과 마카 지우개를 가지고 교실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5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재밌어합니다. 이 놀이를 할 때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 주의할 점. 첫 번째, 이 놀이를 원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선생님, 복도에 나간 아이를 위한 놀이입니까? 교실에 있는 아이를 위한 놀이입니까? 맞습니다. 복도에 나간 아이들은 이미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 교과서를 다 읽어줘 버립니다. 그러니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죠.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메타인지 게임이 되려면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학습 문제와 관련된 것만 내주세요. 오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면 개혁정치만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원을 철폐했거나 당백전을 발행했거나 경복궁을 재건했거나 이런 걸 내셔야지 어느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걸 끌어가지고 틀려봐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가장 나쁜 발문 습관이 브로피는 언제나 남아있는 아이의 절반을 버리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75% 정도 네 모둠이 있다면 세 모둠 정도는 맞출 정도로 난이도를 확 낮춰주세요. 이 게임 세트형 게임입니다. 오늘 살 시간엔 가장 잘하는 아이가 다음번엔 그 아이를 빼고 두 번째로 잘하는 아이가 그 다음번엔 세 번째로 마지막엔 네 번째로 잘하는 아이가 나갑니다. 이 아이들마저도 맞출 수 있게 문제를 쉽게 내셔야 됩니다. 저는 대놓고 수업 중에 알려줍니다. 1번 문제 답은 이거야. 또는 이 문제는 정말 내지 않을 수 없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라고 아예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맞추고 이 작은 성공을 해보게 하는 거. 이게 놀이의 핵심이지 잘하는 아이를 가려내는 거 놀이의 핵심 아닙니다. 이 놀이를 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이 놀이를 실제로 해보시면 겪게 될 문제입니다. 선생님, 복도에 나갔던 아이가 들어오면 누가 가르칠까요? 꽤 많은 경우 두 번째로 똑똑한 아이, 그 2번들이 가르칩니다. 3번, 4번 놀아요. 부탁드립니다. 역할을 주세요. 2번에게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23, 24쪽 두 쪽을 네가 설명해줘. 25쪽은 3번이, 26쪽은 4번이 이렇게 가르칠 내용을 아예 나눠주면 아이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두 번째, 이 놀이를 할 때 정말 선생님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틀린 아이들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을 선생님이 예민하게 관심 있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친구가 틀렸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근데 애들은 그렇잖아요. 아까 설명 다 했는데 그것도 몰라! 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틀렸을 때는 어떻게 말하라고요? 괜찮아. 일부러 틀린 게 아니잖아.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괜찮아를 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찾아내서 친구들 앞에서 칭찬해주면 아이들 달라집니다. 교실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일부러 틀리고 싶은 아이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 놀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억하세요. 이 놀이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 뭘까요? 복도에 나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맞습니다. 나간 아이들이 할 게 없습니다. 선생님, 복도에 나간 아이들이 할 걸 주셔야 됩니다. 종종 처음 나갔을 때 관찰했더니 처음엔 놀기도 해봤어요. 복도를 달리기 시합을 하고 교실을 들여다보고 교장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이 나가랬어요 라고 해가지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선생님, 나간 아이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책을 가지고 나가게 해보세요. 학습 피라미드에서 책을 보는 경우에 지식 흡수율은 10%입니다. 아이들 책 읽었다고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복도에 나간 아이들 자기 모둠에 도움이 될까 봐서 열심히 책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면 지배암호를 기억하세요. 지배암호 뭘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A4 4분의 1 크기로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빈칸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그냥 빈칸이 아니라 위에 보기를 다 주어져요. 사실 그 중에 꽝도 있습니다. 애들이 이걸 골라 적게 하는 겁니다. 복도에서 지식거래 가능합니다. 야, 나 2번 아는데 3번 모르겠어. 그래? 그럼 우리 서로 알려주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재밌게 공부하는 거,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데이비드 HSH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수 후 일주일 안에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한다. 물론 데이비드 HSH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일주일 안에 꼭 하고 이 놀이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놀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